혹시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끄떡없는 고성능 서버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비밀, 이번 시간에 파헤쳐볼 핵심 기술이 바로 비동기 소켓 프로그래밍입니다. 게임 서버가 어떻게 그 수많은 플레이어를 감당할까요? 렉 없이 말이죠. 정답은 바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하나 끝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작업을 그냥 동시에 팍팍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원을 말 그대로 쥐어짜서 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동기랑 비동기가 대체 뭐가 다른지 그 핵심 개념부터 잡고요. 단넷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옛날 방식이랑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팁이랑 빠지기 쉬운 함정, 마지막으로 실제 예제까지 쭉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유능한 요리사에 비유하면 딱 와닿을 거예요. 동기식은요, 요리 하나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비동기식은 어때요? 스테이크를 오븐에 넣어두고 그게 익는 동안 샐러드를 준비하는 거죠.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럼 왜 비동기를 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CPU가 멍하니 놀지 않아요. 느린 작업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연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셋째, 제일 중요한 거, 앱이나 UI가 버벅거리면서 멈추는 일이 없어져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서버는 다 비동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낫넷에서는 이런 강력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해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요즘 C샵으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하는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업 기반 비동기 패턴, 줄여서 TAP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 탭의 마법은 딱 두 단어, 에이싱크랑 어웨이스에서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비동기 작업을 태스크라는 객체로 딱 감싸주고요. 에이싱크랑 어웨이스를 쓰면 이 복잡한 흐름을 알아서 다 관리해줘요. 그래서 코드가 와, 이게 비동기 코드 맞아? 싶을 정도로 동기 코드처럼 깔끔하고 읽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쉬웠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옛날 방식, APM이라고 부르는데요. 와, 정말 복잡했어요. 콜백 지옥이라고 불렸죠. 작업 하나 끝나면 이 함수 호출하고, 그게 끝나면 저 함수 호출하고, 코드가 막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켜서 디버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PM과 TAP,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는 콜백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코드를 쭉 쓰면 돼요. 오류 처리도 복잡했는데 이젠 우리가 익숙한 트라이 캐치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가독성입니다. 동기 코드처럼 보인다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혁신이에요. 그렇다고 어싱크 어웨이트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걸 그냥 막 쓴다고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쓰려면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능을 끌어올리는 팁이랑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성능 최적화를 위한 프로팁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버퍼 재사용. 네트워크 작업할 때마다 데이터를 담을 그릇, 즉 버퍼를 매번 새로 만들면 메모리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한 번 쓴 걸 재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밸류 태스크를 쓰는 겁니다. 작업이 엄청 빨리, 거의 즉시 끝날 것 같다? 그럴 땐 무거운 태스크 대신 가벼운 밸류 태스크를 써서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제 함정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에이싱크 보이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외 처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에이싱크 태스크를 쓴다고 외우세요. 물론 UI 이벤트 핸들러처럼 어쩔 수 없이 보이드를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태스크를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웨이스로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혹시라도 에러가 났을 때 트라이 캐치로 제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전부 모아서 간단한 비동기 채팅 서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전체 흐름을 따라가 보죠.
복잡한 코드 대신에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로직 흐름만 볼게요. 자, 1단계 서버가 문을 열고 클라이언트가 오길 기다립니다. 2단계 누가 접속하면 그걸 비동기적으로 받아줘요. 여기서 기다리느라 멈추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3단계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전용 담당자, 즉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이제 그 담당자가 그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통신을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에서 수십, 수백 명이랑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 받아도 서버 전체가 멈추거나 버벅이는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우리 컴퓨터가 가진 힘을 정말 100% 끝까지 끌어다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한 채팅 서버를 넘어서 수만 명이 함께 즐기는 게임 서버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금융 앱, 초고성능 API 서버까지 정말 못 만들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